이슈K 시간입니다. 비상계엄이 촉발한 정치적 혼란과 경제 불황으로 긴 설 연휴에도 도민들 마음은 그리 평탄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번 명절 연휴 화두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국정 안정을 위한 전북 정치권의 역할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이창엽 사무처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그 명절 연휴를 전후로 여러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네네. 여야 지지율 격차가 상당히 좁혀진 걸로 나타난 게 많았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전북을 찾은 귀성객 민심 어땠습니까?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고 있고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대통령 파면과 내란 유죄를 예상하고 있지만 아직은 결론이 안 난 상태라는 거죠. 네. 말하자면 아직도 불확실한 상황에 우리 대한민국이 놓여 있다는 거고요. 이런 불확실한 상황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설 민심의 첫 번째였던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으로 그야말로 극한의 공포를 느껴야 했던 국민들이 극우 세력의 선동으로 법원이 침탈되는 상황까지 보면서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무너질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대통령 윤석열 씨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돼서 조금은 안도하는 모습들이었던 것 같고요. 이번 설 명절은 해소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불안한 전국, 더불어 극도로 침체된 경제 상황으로 그다지 여유 있는 명절 맞이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작황도 안 좋았고 높은 환율로 수입물 가격도 치솟았기 때문에 네. 생활 물가가 엄청 높았거든요. 물가가 높아져서 소비도 줄고 명절 대목을 기대했던 우리 상인들도 낙담했던 그런 명절이 아니었나 싶고요. 게다가 전북 지역은 유례없는 폭설로 이동 자체가 제한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모든 행정력이 동원된 터라 이번 설이 즐겁고 풍요로운 명절이 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은 이제 무거운 분위기 속에 설 명절을 맞았었는데 이제 해마다 명절 때면 그 이른바 밥상머리 민심을 잡기 위해서 여야가 여러 정책을 내놓곤 하잖아요. 네네. 올해도 이제 정치권이 민심 달래기 정책을 내놓았었죠. 어떻게 네네. 보셨습니까?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을 앞두고 당정협의회를 열어서 몇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네.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고 설 성수용품 비축량을 1.5배로 늘렸고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서 1조 7천억 규모의 정책금융, 5조 5천억 규모의 온누리 상품권 발행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네. 이런 정책들이 설 명절 경기 부양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평가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만 네. 우리 서민들의 피부에는 그닥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전제하지 않아도 좋으니 추경 예산을 논의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네. 이른바 흑묘, 백묘론을 언급하면서 실용주의 경제 노선을 발표했습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라는 중국의 덩샤오핑이 말하는 데서 알려진 흑묘, 백묘, 실용주의 노선이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 경제를 살리는 것. 그동안 기본소득론을 앞세웠는데 경제 성장 실용주의로 변화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의 실행이 있어야 현실화되는 거이긴 한데요. 아무튼 자신의 22대 국회의 제1호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민생 지원금까지 포기하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추경을 논의하자고 했으니까 지켜볼 만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도내에서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이 매우 컸죠. 네. 특히 이제 도내 유일 여당 의원이기도 한 조배숙 의원에게는 시민단체가 이제 제명을 촉구하고 경찰 고발까지 한 상태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국민의힘 지도부가 극우 세력의 선동 주장을 그대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제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공격하고 나서기까지 했는데요. 아마도 그들의 정치적 집도끼를 극우 집단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아가니까 그걸 보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싶지만 여론조사가 현실 그러니까 민심이라는 실물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이제 조배수 의원은 이런저런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한남동 관저로 집결해서 영장 집행을 방해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조 의원은 법원이 여러 가지 공정성을 의심받을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또 경찰이 폭도들이 진입로를 열어줬다라면서 서부지법 폭동 문제를 호도하기까지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투표해왔던 전북 지역 정치적 민심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어진 행위들입니다. 무슨 이유에서 구구 집단의 돌격대장 역할을 자임한 건지 지금도 알 수가 없고요. 어쨌든 스스로 정치적 생명을 스스로 끊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혼란은 이제 헌재 결정 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이제 탄핵 심판 결과가 뭐 이르면 다음 달 안에 나올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만약에 인용된다면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잖아요. 네네. 이 결과에 따라 전북 정치 지형에도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당연하죠. 일단 헌재가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 바로 이제 대선 전국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우리 전북 지역에서는 민주당 대선 후보가 누가 되느냐가 가장 큰 관심일 겁니다. 현재는 이재명 대표가 두드러져 보이긴 합니다만 그 외의 인물들도 적지 않거든요. 누구를 민주당 후보로 내세울 것인가 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역할들의 변화가 예상되고요. 예비 후보를 누구로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정치 세력의 경쟁과 변화가 당연합니다. 일단 후보가 정해지면 대선 과정에서 누구의 역할과 기여도가 높은가 그런 경쟁이 벌어지게 될 거고요.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게 되면 대선 과정에서의 역할들이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은 자신의 정치적 명운을 걸고 대선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면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거기서 어떤 공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이제 전북 정치권의 영향력도 더 강화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앞으로 전북 정치권의 어떤 역할 기대하십니까? 전북 지역은 그동안 정치적 지역적으로 이중 삼중의 소외와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경제적 침체, 낙후, 인구 유출, 그로 인한 선거구 축소, 그래서 정치적 소외가 더 가중되어 왔고요. 그런데 전북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지도부에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게 되면 민주당이 승리할 것이다라는 여론과 정치 해설이 지금도 많습니다. 예상대로 민주당이 승리하는 걸 가정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던 의원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들의 정치적 위상은 높아지게 될 거고요. 네. 그렇다면 우리 전북이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 국회로부터 법률 지원이 가능한 그런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전북이 지원받아야 될 사항과 내용들, 또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과 내용들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민주당 전북도당이 지금 해야 되는 역할인 것 같고요. 네. 이제 물론 대통령 파면과 내란 혐의 유죄 판결을 위한 당장의 정치적 활동도 중요하지만 대선 이후에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정책들 그리고 구체적 실행을 위한 로드맵을 준비하는 것 이건 역시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